안녕하세요. 기억을 부탁해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자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치매학회 최성혜 나혜리 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성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바스 기념병원 신경과 나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있어서 치매 치료보다 더 어려운 점이 아마 치매와 관련된 윤리적인 잣대나 법적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 관련 윤리와 법에 관련해서 환자들이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바르게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드라마와 영화 속의 영상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가 맞습니다. 그러면 길을 잃거나 집을 못 찾아올 수도 있는 단계인 건가요? 보호자분 모시고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을 하나요? 가끔 이제 처음에 진료 오실 때는 환자랑 보호자분들이 같이 오시는데 결과를 확인하러 오실 때는 보호자분들만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저는 이제 환자분 같이 오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또 이제 보호자분들이 부모님이 충격을 받으실까봐 본인들만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환자에게 치매라는 진단을 할 때 주의하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좀 신경 쓰시는 부분. 굉장히 또 낙담하고 그러신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적으로도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이 포장된 건 아니지만은 치매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치매로 가는 것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이라든지 두뇌 활동이라든지 사회 활동을 계속 한다든지 이런 본인이 또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했을 때 분명히 병의 경과도 훨씬 좋을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또 많이 얘기를 하고, 약을 이제 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환자분이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매 진단과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또 이어서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함께 두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나가자 엄마. 그리고 내가 왜 엄마냐? 며느리지. 아무리 뭐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모신다고 해도 갑자기 공격성을 보이는 치매 환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어르신들이 병이 생겨서 그런 거다,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참을성도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건강한 가족들이 참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피해야 될 것 같고, 저런 상황에서 만약에 아주 위협적이라면은 다행히 그렇지만 이런 공격적인 거는 약물에 굉장히 잘 조절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는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적절한 약물을 사용을 하면 저런 것들은 많이 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호자분들께서 정말 좀 관심을 가지고 잘 관찰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면은 그 며느리한테 엄마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엄마야 이런 대사를 하셨는데, 이렇게 뭐 공격성 이외에도 다른 이상 행동들을 많이 보이시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또 대처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심각한 얘기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대다수의 이상 행동은 그냥 주변에 있는 환경적인 지지, 가족들의 지지만 있어도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도 아주 공격성이 아주 심하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적절한 성적 반응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 가정 내에서도 한번 그런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거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굉장히 뭐 실질적인 조언부터 네네, 조금 무겁지만 꼭 알고 네. 우리가 좀 대처해야 되는 부분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비밀번호 잊어버리셨어? 좀 화면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는데,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치매 걸리시면 여러 가지 안전상의 조금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안전장치들이 조금 마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한테 권장하는 거는, 일단 저는 첫 번째로는 아파트를 콘도미니엄처럼 만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물건을 쫙 걷어내고
기억할 수 있는 환경을 최소한으로 환자한테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스레인지 같은 거 타이머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CCTV를 다는 가정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의 움직임 같은 거를 또 모니터링하는 장치도 있어요. 좀 지역사회에서도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사회에서 치매 환자를 지역사회에서 돌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나라가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문 요양사님들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치매 어르신들이 집에 혼자 사시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 대신에 그렇지만 주말에는 자녀분들이 좀 주말에는 그래도 좀 어머니 아버님을 챙겨주신다면은 충분히 혼자 거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밖에 나가서 자꾸 길을 잃어버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좀 혼자 계시기는 어렵다. 보건소에 가서 이렇게 치매 어르신들 지문 등록하는 게 있어요. 팔찌나 목걸이에 또 그런 어떤 주소라든지 연락처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막상 뭐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 하면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당황할 것 같거든요. 좀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을까요? 현재 전국에는 256개 치매 안심센터가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구마다 하나씩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 각 시기에 맞춰서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상담도 하실 수 있고, 또 환자들이 거기서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도 있거든요. 병의원에 오셔도 전문 클리닉에서는 그거에 대한 자료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또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급한 대로 집에서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방법들이 있었군요. 근데 조금 더 진행이 더 되면 노인분 혼자서 지내시기 좀 힘들어지는 시점이 올 것 같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보면 될까요? 거기에는 딱 정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은 요양원 입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요소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제 소대변 다 받아내시면서도 요양원에 안 보내시고 계속 또 집에서 모시는 그런 경우들을 사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분께서 얼마나 그런 것들을 감당할 만큼 육체적 건강이라든지 체력이 되시냐,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또 요양원에 가시는 것도 결코 나쁜 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일 텐데, 그래도 또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어떤 사례들이 좀 있고 어느 수준까지를 학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 기준도 궁금하거든요. 노인학대는 지금 사실 굉장히 저희가 사회적으로 서로 공론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그 범위가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노인의 재산을, 어르신의 재산을 자제분들이 마음껏 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제 행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은 다음에도 자기의 치료 방향이라든가 자기가 거주하고 싶은 곳, 이런 것도 가족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본인한테 묻지 않고. 이런 것도 광의 의미의 학대에 속할 것이고요. 또 노인 학대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특히 의료인 종사자가 알았다면 반드시 이 노인 학대에 대해서 신고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대 신고를 해서 노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영상 기다리고 있거든요. 마지막 영상 함께 보시죠. 이렇게 뭐 말기 치매 환자분들 입소하셨을 때 유의해야 할 점, 염두해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저 비디오 볼 때 저 환자는 말기 치매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보니까 친구도 알아봐서 의사 표현 확실하고 인사도 하고 가시고. 네. 근데 말기 치매라 하면 저거보다는 훨씬 심해서 이제 운동 기능까지 떨어져서 와상으로 침대 병상에 누운, 또 돌보는 사람이 알아서 돌봐야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게 이제 말기 치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상태에서는 합병증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잘 드셔야지 영양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고, 배뇨, 배변 이런 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욕창 같은 게 생기게 충분히 체위를 바꿀 수가 있지는 않은지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자가 어느 정도 운동 기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삼키는 기능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많이 되죠.
마지막으로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있어서 의료 윤리란 무엇일까요? 치매가 걸렸다고 해서 절대로 무시하거나 속이거나 그러면 안 되고 의료진이든 가족이든 더 따뜻하게 대해주면 환자분들도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훨씬 더 잘 지낼 수 있다. 환자분과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는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걸렸다는 거는 이제 여행을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행을 갈 때 중요한 거는 결정의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정의 상황에 환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의료 윤리에서 최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외치면서 마무리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